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기타 농협중앙회 산하의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의 계열사들의 면접에 대한 안내를 전반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여러 금융지주, 경제지주의 계열사들은 면접 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급수에 따라서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자세히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농협은행의 채용 설명회를 중심으로 집단 면접, PT 면접, 토의 토론 면접의 평가 항목과 출제 방식을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출 후기들을 직군별로 또 기관별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중앙회 및 경제지주, 금융지주, 은행, 기타 등등 그 안에 있는 여러 직군들에 대한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만 해도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기타 등등 농협 관련 계열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저희는 이 농협이라는 기관을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농협 소개를 보면 어느 기관이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출자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각 기관들의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여서 분홍이 빈농에게 돈도 빌려주고 뭐 밭도 좀 빌려주고 농작물을 그렇게 소작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논밭 말고도 이제 돈을 빌려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가끔은 종자라던가 아니면 농기계들을 빌리고 이런 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달한 것이 지역 단위 농협이고, 우리는 지금 그 지역 단위 농협을 이금융 농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금융 농협이라는 그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금융 농협이 먼저 발전을 해나가고,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역 단위별로 생겨나가고,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이라던가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또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조합을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 단위 농협, 그들을 다른 말로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신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결속했다. 그래서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합들이 농업을 하는 지역마다 생겨나가고 축산업을 하는 곳들에서 또 생겨나가고, 이들이 모두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조합장들이 모여서 우리 대장을 뽑자 해서 뽑은 것이 농협중앙회의 회장이고, 그 회장이 이끄는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돈을 조금씩 출자를 하고,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커지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중앙회 산하에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생기게 되고, 다시 그 금융지주 안에는 증권이라던가 생명이라던가 손해보험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중앙회 산하에 있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들은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농협은행은 1금융, 그리고 지역 단위 농협은 2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채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이 기관들은 지역 단위 농협은 아니고요. 중앙회 산하에 있는 경제지주, 금융지주,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은행, 손해보험, 중앙회 5, 6급에 대한 채용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한 면접 안내에 있어서 서류, 필기, 그 다음 면접까지 큰 틀에서 중앙회 산하에 있는 곳들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단위 농협끼리는 또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단위 농협과 중앙회 산하에 있는 금융지주, 경제지주, 은행, 손해보험, 이들은 면접이나 필기시험 절차에 좀 차이가 있다. 난이도가 중앙회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더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입사 후에 처우도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잡아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채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23년도 안내를 드리면서 농협중앙회의 채용 공고를 보면 집단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매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에도 5급은 방금 보신 중앙회와 비슷하게 면접 단계에서 집단 면접, 토의 면접, 글로벌인 경우에는 영어 면접, 근데 마케팅, PT 면접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협은행 5급, 손해보험, 그리고 농협중앙회 6급, 5급 이들은 대부분 토의토론 면접, 집단 면접, PT 면접이라는 공통된 면접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 이 기출문제는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방금 보신 그 5급, 농협은행의 5급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면접 과정에서 토의토론 부분이 빠지고 마케팅 면접으로 이제 마케팅 PT 면접으로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 6급은 집단 면접과 마케팅 PT 면접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기출문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T 면접, 마케팅 PT 면접이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준비 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 이런 부분도 바뀌고 평가 항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6급만 하더라도 원래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토의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제 토의를 안 하고 PT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PT 면접에 대해서 6급은 이번에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22년도 5급 내용에 기반해서 기출문제들을 안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면접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농협의 구조를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면접 안내를 듣는 분들이라면 서류 단계 그리고 필기 단계 그 다음 지금 면접 단계로 오셨을 텐데요. 서류와 필기 단계를 지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농협이 조금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살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소서 항목만 보더라도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농가 농업 혹은 그 설립 취지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농업인들이 출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지역 주민의 복지를 활성화하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에서도 가끔은 소외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물어보고 가끔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를 물어보고 어떨 때는 농업인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항목에서는 농업인 지역 관련 항목이 항상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 부분은 자소서에서도 있지만 필기 단계로 가면 농업인 혹은 농협의 사업이라던가 조합원들에 대한 내용을 모든 계열사들에서 물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서류 단계에서도 물어보고요. 필기 단계에서도 물어보고 면접 단계에서도 또 물어봅니다. 주로는 토의 토론 면접에서 농업 관련 내용을 묻고 토의를 하게 하거나 토론을 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도 한 항목이 있고 필기 단계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고 면접 단계에서도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기는 혹시 NCS의 여타의 다른 과목들을 잘해서 운 좋게 농업인 관련 내용이나 조합에 대한 이해도 없이도 통과했을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최근의 농업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가지 않으면 중앙회나 농협은행 5급에서는 아예 토의 토론에서 어떤 날은 주제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내가 말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아예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면접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농협은행 6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케팅 PT를 진행하면서 그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농업인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가 FTA라고 부르는 RCEP이라던가 CPTPP와 같은 대규모 FTA로 인해서 해외의 값싼 농산물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점점 고령화되어서 너무 농가가 늙어가는 문제라던가 지역 소멸의 문제라던가 기타 등등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또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겠지만 필기에서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집단 면접 혹은 PT 면접에서 주로 경제금융과 관련된 이해도를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아까 PT 면접 부분이 더 심화됐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과거의 PT에 비해서 주제를
더 해석해야 될 내용이 있게 여러 가지 도표라던가 제시문들을 길게 주고 그 내용들이 조금은 경제 관련 이슈들이나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나 혹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농업 관련 이슈들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PT 면접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금융과 관련된 현재의 트렌드, 지금 미국 중심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어떤 경제 문제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개념들을 집단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PT 면접에서 관련된 제시문을 주기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금융, 농가, 농업에 대한 이해도는 농협, 중앙회, 기타, 은행, 급수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어떤 면접을 진행하든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큰 틀을 잡았으니까 점점 메타버스 설명회, 공식적으로 농협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인사 담당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과 함께 기출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인사 담당자님의 이야기와 평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농협의 구조를 이해했고 그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계속 서류, 필기, 면접에서 물어보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류, 필기, 논술 5급의 경우에는 논술까지도 참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논술, 객관식, 서류 단계, 면접 단계, 당연히 이제 면접 단계에서 집단 면접은 서류 제출하신 거에 기반해서 보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가, 농업, 경제금융, 디지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의 트렌드를 잡아 놓아야 된다. 그럼 트렌드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 교환에 첨부해 놓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만 검색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는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그리고 은행장님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가장 그들의 트렌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도 논술 문제 중에 약술 문제는 중앙회 회장님의 신년사에 있는 내용이 약술 문제로 그대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가, 농업, 경제금융,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더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신년사를 보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다. 자,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님의 말씀을 꼼꼼히 새겨 들으신 이후에 역대 기출 문제들을 보고 회장님들의 신년사까지 본다면 채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금융 내용을 정리하고 디지털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하고 농가 농업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놓으면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두렵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실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 2023년도 영상 중 인재상 관련 언급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형은 면접 전형이고요. 면접은 크게 집단 면접 그리고 PT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도 이제 관연도 이제까지와 채용이랑 조금 다르게 상반기 채용에도 토의 면접이 빠지고 PT 면접이 추가되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공고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인재상인데요. 인재상을 이제 앞부분에 넣은 만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인재상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상은 저희 농협은행에서 채용을 준비할 때 정말 기준이 되는 가치관입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최고의 금융 전문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지원자분들이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인재상에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채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원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요 인재상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미 자기소개서 제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는 게 있다면은 수정해서 작성하신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고 앞으로 작성해 주실 분들은 이런 인재상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상반기 채용과 다르게 저희 토의 면접을 빼고
PT 면접을 처음 이제 도입을 했다는 점, 요거 유념하셔서 계속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제 집단 면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면접이고요. 다대다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서 면접위원과 면접자분들 간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최종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면접위원분들은 5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면접자분들은 6명 내외로 이제 입장하셔서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격, 가치관 뭐 등에 대한 여러 저희가 상세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농협은행에서 이제 지원자분들이 입행 후 성장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좀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장 안에서는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면접은 사람 간에 이제 진행되는 평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안에서의 자세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요소들도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밝은 표정 그리고 억양, 목소리의 크기 그리고 말하는 속도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본인의 생각을 이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 수단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역량을 100%, 120% 전달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연습하시는 것도 면접에 있어서의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이 인재상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중앙회나 기타 금융지주 은행 상관없이 모두 다 집단 면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 수강생분이 합격 후기 남겨주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재상별로 이 인재상별로 평가 항목이 A4 용지에 인사 담당자들에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A라는 면접관은 이 중에 2-3개의 항목을 마크해서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2-3개의 항목을 마크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인사 담당자별로 인재상 중에 담당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건 중앙회의 인재상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은행의 인재상입니다. 자, 중앙회는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가장 자세히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 중심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앙회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채용 설명회가 없기 때문에 면접 방식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회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아까 설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중앙회의 인재상과 은행의 인재상이나 기타 손해보험의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단어가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은행의 인재상 메뉴에도 전문가가 있고요. 위에 농협 중앙회의 인재상 왼쪽 아래에도 전문가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재상에 소통협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농협 중앙회의 왼쪽 위에 시너지 창출과 아래 계통 간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소통, 시너지 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회나 은행이나 기타 금융지주 경제지주의 인재상들이 단어가 살짝 바뀐 거지 결국은 중앙회의 인재상에서 출발해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잡아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상 부합 여부가 특히 집단 면접에서는 중요한데 그 집단 면접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용 설명회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만약에 빠져있는 내용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적을 때 지금 채용 설명회 들었으면 수정해서 이 인재상들이 다 들어있게 해라. 녹아 들어가 있게 해라.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면접을 보러 가는 시점에 여기 봤는데 내 자소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없어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없네. 자, 여기 중앙회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행복 파트너, 농업인, 고객의 행복 파트너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네. 나의 자소서 항목에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자소서에는 없더라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개인별로 어떤 부분은 적었고
어떤 분은 지역농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어서 적었고, 어떤 분은 하나로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어서 적었고 한데, 어떤 부분은 못 적었다면 그 못 적은 부분은 이 부분을 준비해서 집단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면접관이, 인사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블라인드 주의해라. 블라인드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만 안내드리면 회사명은 언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채용 설명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회사명은 이야기해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서명까지 너무 심화되면 내가 특정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학교명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 경험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면접이라는 건 계속 채용 담당자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재상 부합 여부가 핵심인데, 그걸 내 경험에 기반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회사명이 살짝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대학교명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대학교명이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돼서 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자, 큰 틀에서 그래서 집단 면접이라는 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경험에 기반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경험에 기반해서 보여줄 때 블라인드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빠져있는 인재상이 있다면 준비해라.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코칭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경험 이야기를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에서 하는데, 집단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험이 어때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차별화돼야 된다. 인재상에 부합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양하고 차별화되고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회장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다는 채용 담당자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본인이 같은 동아리 회장이라도 이걸 나름대로 차별화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도 그 경험이 믿음이 가야 되고 흥미를 끌 수 있어야 되고, 왜와 어떻게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채용 담당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에서 계속 꼬리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령 여러분들에게 코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고, 코딩 능력이 상중하 중에 얼마나 되냐, 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뭔지 말해보라 그러고, 프로젝트에서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경험을 파고들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을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면접은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과 검증 질문이 많아서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정리할 때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023년도 들어서 6급의 경우에는, 은행 6급의 경우에는 PT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케팅 PT로 진행을 합니다. 중앙에는 그냥 PT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따가 안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마케팅 PT에 대해서는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 안내 드리는 부분을, 추가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 있죠? 그래서 자소서를 사실은 적을 때부터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본 이후에 이렇게 경험에 기반해서 썼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면접에 가면서 지원 동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왜 농협은행이어야 되는지, 왜 손해보험이어야 되는지, 왜 중앙이어야 되는지, 왜 중앙에서 그 안에서도 또 상호금융을 하고 싶은지, 경제지주 안에서 유통업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특히 올해부터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서 이제 이따가 신년사, 회장님들 신년사에서도 나타나는 단어 빅블러의 시대가 되어서 금융과 산업자본이 융합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그래서 농협중앙에도 금융지주, 경제지주가 계속 융합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협중앙회나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할 것 없이 큰 틀에서는 이제 빅블러 때문에 계속 유통과 금융이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스터디 해야 되냐? 그래서 은행 6급을 준비함에 있어서는요, 내 경험을 준비해야 되고 내 경험이 차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스터디 가서 그 스터디 장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따라가야 되겠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차별화와 다양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 6급 집단 면접, PT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사실 스터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왜냐면 인사 담당자님의 이야기처럼 차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경험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내가 준비해야지 스터디 가서 준비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은행 6급을 준비하면서는 스터디를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고요. 중앙이나 은행 5, 6급의 경우에는 토익 토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익 토론 연습을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집단 면접, 인재상 기반에서 집단 면접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려보면요. 질문 분야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출 내용들을 제가 다 담아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완벽히는 예상할 수 없어요. 우선은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각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의사항, 어조도 본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태도도 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고, 왜 꼭 농협은행이어야 되는지, 꼭 중앙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개개인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은 개별 코칭 시간에 개개인별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면접 후기를 보면요. 2022년도 5급 합격자의 후기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영업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권유하는지를 물어보고 전문성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고요. 5급으로서 앞으로 할 역할, 그리고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을 함에 있어서는 저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텐데 그 기출 질문들은 다 담아놓았으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 강의를 수강하시고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답변을 구체화해서 외우시기 전에 코칭을 먼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인 나름대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틀린 방향이나 어긋난 방향이라면 그걸 다시 뜯어고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기출 질문들을 살펴보는 건 좋지만 기출 질문마다 절대로 스크립트를 외우지 마라. 코칭 이후에 외우고 싶은 건 코칭 이후에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은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외워서 접근하시지는 않으면 좋겠고, 경험을 정리하고 그에 기반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한 이후에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집단 면접 후기 두 번째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경제금융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정리를 잘 해두어라. 블라인드 아까 이야기 드렸고요. 자, PT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은행이 이제 마케팅 PT로 최근에 채용 방식에서 PT 면접의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농협중앙회랑 비슷하게 일반적인 PT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료 해석 능력이나 이해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농협중앙회나 농협은행은 면접 주제가 이런 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라 라던가, 아니면 뭐 디지털 시대의 유통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지를 PT해라 라던가, 중앙이나 손해보험이나 은행에 따라서 이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15분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2023년도에는 구체화되고 직군마다 세분화되면서 IT 직군의 경우에는 IT 디지털 시사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T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PT 면접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요. 일반 지원자들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마케팅 전략이나 계획을 PT함에 있어서 당연히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까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이데이터라던가 플랫폼에 기반해서 금융상품이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직군 역시도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5분 정도로 구성하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인사 담당자님께서 디자인적 요소는 평가 요소에서 배제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무 세분화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디자인적으로 꾸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C로 여러 가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게 되실 텐데 예쁘게 하려고 한다거나 도표를 휘황찬란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수학 분석을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나 스터디 팀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정작 인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놓치지 마라. 디자인적 요소는 평가 요소에서 배제된다. 오히려 음성은 있다. 음성. 여러분들의 어조나 음성이 어떤지는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적 요소는 배제되니 너무 도표를 열심히 만들지는 말고 여러분께서 그 형식적인 부분은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PT 면접에서는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더 세분화해서 5급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안내드리겠지만 독창성과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자,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 코칭을 받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기본적으로 PT 면접을 준비하시면서는 농협은행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 금융상품을 세대별로 예를 들면 MZ세대, 은퇴 예정자, 고령층 고객에게 어떻게 마케팅할지를 본인 나름대로 한번 15분 준비하고 10분 PT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PT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마케팅 PT라는 것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도표들을 제시한다던가 고객 상황에 대해서 도표들을 제시한다던가 제시문을 좀 길게 제시하고 나서 그에 대한 PT를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그 다음 IT 디지털 직군에 따라서는 뭐 블록체인의 개념, 지금 사용 사례, 어디에 사용되면 적합할지, 밀레니엄 세대의 조직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과거에 진행되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은행의 경우에는 마케팅 PT로 진행이 되면서 준비 시간과 제시문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럼 이 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그걸 해석하고 경제 상황을 해석하고 고객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금융 상황을 이해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논술은 안 보는 대신 이거에 기반해서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판매하자라고 제시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비해서 평가 항목 중에 이해도, 분석력 이런 부분들, 논리력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비중에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하반기에는 노트북이 있는 별도 자리로 이동해서 주제 받고 15분 동안 PPT, 워드 한글 중에 한 개로 발표 파일 작성했고 USB에 면접 번호 저장해서 제출 후 면접실로 이동했고 그 다음 그 본인이 한 거 띄워서 PT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은행 5급과 농중 5, 6급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기타 계열사들 중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토론 토의 할 것 없이 주제는 제가 써두었고요. 주로 뭐 토의에서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고 안 출제될 때도 있어요. 하도 이분이 이제 욕도 많이 먹으시고 하니까 출제가 됐다 안 됐다 뭐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 삼아 해보시면 좋겠고 중앙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업인 지원 관련 찬반 토론을 하는데
농업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탄소 제로가 기업들에게 목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목표치가 너무 높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목표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새벽 배송 찬반 토론 뭔가 그린오션 이런 ESG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면접관 3명 지원자 8명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층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농협은행 5급이나 중앙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면접 주제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하면 된다. 자, 거의 집단 면접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집단 면접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항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심층 면접에서 여기 면접 주제를 보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타인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에 기반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어떤 상황을 제시한다던가 어떤 문제를 제시해서 그걸 직접 본인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과거에 그런 문제를 직면해서 풀어봤는지 상황이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심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봄으로써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층 면접을 안 보는 경우에는 이 심층 면접에서 평가하게 되는 이 창의력이나 이런 요소를 그냥 집단 면접에서 한꺼번에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면접 주제에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에서 물어봐질 거다 이렇게 채용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냥 집단 면접에서 이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탑뱅커와 함께 준비하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기타 계열사들의 면접 준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시고 만약에 강의를 신청하시거나 코칭을 받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시기에 따라서 블로그로 기출 자료들이나 논술 기출 자료들이나 준비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블로그를 구독하신 이후에 필요하실 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논술 문제를 거의 100% 수준으로 예상하고 완벽하게 대응해 드려 왔고요.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오히려 면접을 준비하는 데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스터디에 가시면서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준비하려면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무조건 중심에 두고 준비해라. 지금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에서만 하더라도 PT 면접에서 뭘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이미 과거의 트렌드에 비해서 바뀌었다고요. 그냥 PT에서 농협은행은 22년도 하반기부터 바뀌었다고요. 준비 방식도 바뀌었다고요. 평가에서 평가 비중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과거에 평가 안 되던 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져서 PT 면접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흡수하시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농협의 공식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나 스터디 팀장님들의 이야기,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다 읽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아까 PT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농협에 가면서는 음성은 연습해야 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나 형식적인 요소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그래서 평가 항목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기준에 놓고 준비해라. 자, 이하에서는 이제 면접 후기에서 22년도 합격하신 5급 합격 후기를 굉장히 길게 준비하신 분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이렇게 함께 제가 첨부를 해 놓았으니까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PT 보고 이렇게 집단 면접 봐서 이렇게 해서 합격했구나. 중앙회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손해보험에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와 함께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주회장님, 행장님 23년도 신년사를 보시면서 또 중요한 트렌드를 잡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 이 회장님들의 신년사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장님이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 손병환 회장님이 22년도까지는 금융지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년도 손병환 행장님은 뼛속부터 중앙회와 은행 사람이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일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지주 회장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일하시고 국무조정실에서 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년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장님의 신년사는 2023년도 취임사가 의미가 없고 정치인이 왔기 때문에 뼛속부터 중앙의 사람이었던 지주회장님의 2022년도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2022년도 내용을 지주회장님 내용만 그대로 수록을 해두었으니 쭉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농협 관련 계열사들을 둘로 나누어서 지역농협보다는 중앙의 산하의 기관들과 은행, 손해보험, 중앙의 5, 6급 이 곳들을 중심에 두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세분화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